지난 9월 레바논에서 촬영된 한 영상이 SNS상에서 화제가 됐었죠. 한 여성이 권총을 들고 은행 직원들에게 소리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은행 강도로 보이는 이 여성이 레바논 시민들에게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인 살리 하피즈는 은행에 예금을 저축한 고객이었는데요. 언니의 암 치료비를 위해서 돈을 인출하려 했지만 은행 측에서 추가 인출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현재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레바논이 은행 부도를 막기 위해 예금 인출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살리 하피즈는 조카의 장난감 총을 들고 예금자들과 함께 은행을 침입했던 것입니다. 최근 레바논에선 이처럼 은행에서 인질극을 벌이며 자신의 예금 인출을 요구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레바논의 GDP는 지난 2018년 550억 달러에서 지난해 180억 8천만 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심지어 레바논 화폐 가치가 90% 이상 폭락해서 물과 약, 그리고 식료품과 같은 기본 생필품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현실의 세계은행은 레바논의 경제 위기는 19세기 중반 이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심각하고 장기적인 불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레바논의 경제는 왜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레바논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레바논은 시리아,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면적을 보면 경기도와 비슷한 크기의 작은 나라인데요. 과거 레바논은 제1차,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통치를 받았던 국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잇는 교역의 허브 역할을 했던 터라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해 여러 민족과 세력, 종교에 대해 개방적인 편이죠. 때문에 한때는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가 중동의 파리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명성은 무너졌고 레바논 경제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2020년에는 레바논 정부가 채권 12억 달러를 갚을 수 없다며 디폴트, 그러니까 국가 부도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디아브 총리는 레바논의 국가 부채가 GDP의 170% 수준에 달한다면서 나라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레바논의 경제가 무너지게 된 주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레바논의 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레바논은 공식적으로 18개 종교를 인정하는 이른바 모자이크 국가입니다. 이들을 크게 마론파 기독교, 시아파 무슬림, 그리고 수니파 무슬림이라는 세 개의 종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944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이후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 의회 의장은 시아파, 그리고 총리는 수니파가 각각 맡기로 했습니다. 거기 의회 의석도 기독교계와 무슬림이 6대5 비중으로 나누어서 갖기로 협의를 했었는데요. 30년이 지난 1975년 권력의 중심에 있던 마론파 기독교계 주민에 대한 무슬림의 테러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마론파 기독교 정당이 팔레스타인 난민을 학살하면서 내전이 시작됐었죠. 15년이 넘도록 이어진 내전은 20만 명의 사망자와 1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난민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1989년 타이프 협정을 통해 마침내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런 레바논의 정치 체제로 인해 부정부패는 계속됐습니다. 종파의 리더급인 인물들이 국가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 종파의 이익에만 몰두했기 때문이죠. 단적인 사례로 총선을 들 수 있을 듯합니다. 지난 2013년 총선을 예정했던 레바논은 당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안보 위협과 선거법 개정을 이유로 선거를 2차례 연기했는데요. 그 기간이 무려 5년이었습니다. 주요 정당들이 기존 의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대립하는 동안 민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2015년에는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 상태를 정부가 방관하면서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는데요. 기본적인 정부의 기능조차 마비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레바논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 5만여 명의 시민들은 베이루트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도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레바논의 경제 성장률은 2016년 1.6%를 기점으로 해서 2019년 마이너스 0.5%까지 하락했죠. 하지만 레바논의 위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레바논 역사상 어쩌면 최악의 해일지도 모를 2020년이 있었기 때문이죠. 2020년 전 세계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 전역을 흔들었기 때문이죠.
레바논 역시 이 위기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9년 경제 위기와 팬데믹이 맞물린 레바논의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에서 상대적으로 지하 자원이 부족한 레바논은 금융업과 관광업에 많이 의존해온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관광업은 급속도로 침체될 수밖에 없었고 청년 실업률은 40%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3월 레바논은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심각한 국가 위기일 텐데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 사건이죠. 2020년 8월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폭발은 200명 이상의 사망자와 6,500여 명의 부상자, 그리고 18조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를 남겼는데요. 이때 폭발 지점 근처에 있던 곡물 창고까지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밀을 주식으로 하는 레바논의 식량난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그렇다면 베이루트 항구 폭발 참사는 왜 발생했던 걸까요? 사고의 원인은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장기간 보관돼 있던 약 2,750톤의 질산 암모늄 때문이었습니다. 폭탄의 원료로도 사용되는 질산 암모늄은 원자폭탄 폭발에서 나타나는 버섯구름을 형성하며 베이루트 항구 100m 이내 건물을 모두 파괴했는데요. 실제로 이날 발생한 폭발은 히로시마 원폭의 20에서 3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 사고가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점입니다. 2014년 레바논 세관은 베이루트 항구의 폭발 물질을 처리해달라는 공문을 법원에 여러 차례 보낸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법당국은 이를 방치했고 결국 폭발 사고까지 이어진 건데요. 이 사실이 밝혀지자 분노에 찬 레바논 시민들은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결국 하산 디아브 내각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정파 간 권력 다툼은 이어졌고 결국 13개월 동안 국정 공백이 생깁니다. 이 기간에 레바논의 경제는 계속해서 악화됐고 2020년 레바논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1%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식품 인플레이션이 240%에 달하며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재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레바논 국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큰 불행을 몰고 왔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은 밀의 80%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죠. 그리고 그중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곡물 수입이 어려워졌고 가뜩이나 심각했던 식량난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여기에 화폐 가치 폭락으로 기름을 비롯한 물자를 수입해오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기를 가동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레바논 국민들은 하루 22시간 정전이라는 엄청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레바논 정부는 IMF로부터 약 3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기로 했는데요. 이 합의에는 레바논 정부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개혁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파 간 다툼과 분열이 이어진다면 구제금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종파 갈등, 종교 정치로 혼란을 겪으며 최악의 경제난 한가운데 놓인 레바논. 과연 레바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